모낭염 관리 약에 의존하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 전부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제가 예전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여드름 같기도 하고 염증 같기도 하고, 근데 이제는 딱 구분이 가게 됐어요. 그때 피부과에서 독시클린 항생제와 수란트라 연고를 처방해 줬는데요. 피부과에서 하란 대로 꾸준하게 관리를 했어요. 근데 복용할 때만 좋아지고 이게 그때뿐이더라고요. 피부과에 가지 않고 좀 더 쉽게 하는 방법, 바로 제가 오늘 이 연고가 집에 있어서 못 가지고 왔는데 요거예요. 제가 띄워드릴게요. 네네. 좀 이렇게 밤샘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턱 쪽에 이게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여기 턱이랑 약간 목에 있으시다. 네 맞아요. 이게 그리고 살짝 누르면 아프거든요. 손도 막 대시나 봐요. 네 손으로 자주 좀 만지죠. 아하. 여드름은 피지가 이 배출이 되지 않고 이 막혀서 생기는 염증이거든요. 근데 이게 또 모낭염은 달라요. 모낭염과 여드름을 구분하는 것은 배출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. 지금 한번 거울 보고 모낭염이나 이 붉은 염증 있으시면 한번 보실래요? 손 씻으셨어요? 네 아까 씻었어요. 이렇게 눌러보세요. 눌러서 약간 말랑말랑하고 톡 터질 것 같으면 여드름이고요. 단단하거나 터질 것 같지 않으면 모낭염이에요. 이게 터지진 않고 좀 약간 단단한 느낌이에요. 왜 그럴까요? 뭐 항생제를 장기 복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덥거나 습하거나 이런 이제 불청결하고 약간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 이 모낭염이 생겨요. 또는 피부에 상처가 난다든지 너무 만지게 돼도 생기겠죠? 이럴 때 이 세균이 감염이 되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가장 흔한 경우가 있어요. 바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이 모낭염이 생기는데요.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? 네, 솔직히 말해요. 너무 피곤합니다. 잠도 잘 못 자요. 바로 그거예요. 아마도 이 피곤하시면서 이 세균 감염이 됐을 수 있는데 그때 본인이 행위를 하셔서 그래요. 이게 뭐지? 자꾸 거울 보고 못 가? 세균 감염 침투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또 면역력도 저하됐으니까. 약을 받아서 바르면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또 나빠졌다가 네. 반복적이거든요. 그쵸. 왜 그런지 재발하는 거. 네 맞아요. 왜 모낭염이 재발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. 이 너무 군집이 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밖으로 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. 이 털 구멍을 통해서 피부 안으로 균들이 들어오게 되고, 그렇게 해서 염증이 생긴 게 모낭염이거든요. 우리가 피부과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게 보통은 항생제 처방하는 거예요. 이 항생제가 위장에서 혈액을 통해서 흡수하거든요. 그러면 피부의 혈관으로 약이 전달돼요. 여기에서 약효를 나타낸 이 염증들이 치료가 되는 그런 원리예요.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. 장벽. 여기에는 약이 전달이 안 돼요. 항생제를 복용하더라도 피부 표면이 약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피부 표면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약하고 면역력이 저하가 됐으니까 또다시 생기는 게 반복이 되는 거죠. 피부 문을 튼튼하게 해주면 되잖아요. 피부과에 가지 않고 좀 더 쉽게 하는 방법, 바로 제가 오늘 이 연고가 집에 있어서 못 가지고 왔는데 요거예요. 제가 띄워드릴게요. 네네, 연고. 약국에서 파는 연고예요. 이 연고는 바로 박트로반이라고 하는데요. 요즘에는 박트로반이 나오지 않아서 이름이 베아로반으로 나와요. S로반이라고도 하고요. 이 연고는 정말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. 마지막에 주무시기 전에 그 부위에 이렇게 위에만 발라주시면 돼요. 저는 그런데 이 연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이 모낭염이 생길 때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. 응급일 때 한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려요. 왜냐면 연고가 이 피부에 적응이 되면 계속 연고를 사용해야 되고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너무 덜해지거든요. 그래서 응급일 때 일주일 정도만 사용해 주세요. 연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모낭염이 생기지 않는 환경, 생기더라도 금방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. 연고로 염증을 없애는데 목표를 했다면 홈케어는 피부 표면, 이 문을 잘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. 이 문은 약에 의해서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. 여기요.
이 무는 홈케어 또는 피부 환경을 좋아지게 하면은 튼튼하게 지켜낼 수가 있어요. 제가 모낭충을 줄일 수 있는 홈케어 환경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균의 활동과 번식을 줄일 수 있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 주세요. 추천드리는 거는 있나 여기? 피부과에서 사용했던 이 제품이에요. 이거 진짜 좋아요. 모낭염도 좋아지고 좁쌀도 좋아지고 요철도 좋아지고 굉장히 좋거든요. 이걸로 이제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의 pH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좋아지거든요. 두 번째로는요, 가급적으로 두피와 모발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. 말리세요, 두피 모발? 저는 반만 말립니다. 그냥 자죠. 이렇게 바싹 말리시는 게 중요해요. 세 번째로는 베개나 수건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요즘 건조기 있잖아요. 세탁하시고 살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우리 자다가 이렇게 침도 흘리고 침 흘리시죠? 아니요, 침 안 흘리는데요? 침 흘리게 생겼나요? 제가 침을 흘려가지고 저는 자꾸 만지는 습관, 이거 진짜 중요한데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손이 자꾸 올라가. 절대 안 돼. 손을 묶어요. 스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만지는 습관,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. 네.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컨디션 조절이에요. 스트레스 관리. 스트레스나 피로, 불규칙한 수면, 음주, 기름진 음식. 전 다 합니다. 그래놓고 어떻게 좋아지냐고. 알면서도 참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또 안 합니까?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. 모낭충이 좋아하는 환경은 피지가 가득한 환경이에요.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피지와 각질을 먹고 살거든요. 그러니까 피지를 잘 관리해 주시면 모낭충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. 하지만 우리에게는 적절한 피지와 각질도 필요해요. 그래서 피부의 약산성 상태를 잘 유지해주고 모낭충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. 그러므로 피지의 관리와 얼굴의 pH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.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거나 수분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모낭염을 줄이는 환경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. 모낭염은 어차피 면역력이 약해지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면역력을 기르고 피부 환경을 적절히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실장님 근데 오늘 진짜 대박이네요. 왜요? 저 진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. 아 진짜? 네. 꼭 항상 만지고. 아마 제일 문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스트레스랑 잠 못 잔 거랑 짜거든요. 그 다음에 영양도 중요해요. 보니까 잘 안 드시더라고요. 사실은 약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다